대대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덕팔. 그는 어려서부터 통째로 책을 외워버리는 비범한 능력을 보여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런 덕팔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날 때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덕팔의 과거 급제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덕팔이 자네 그래 내일이면 드디어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겐가? 스승님 오셨습니까요? 내일 아침 날 박는 대로 출발하려고 합니다요. 내 여태까지 수많은 제자를 두었지만 자네처럼 그렇게 적확하게 책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비범한 재능은 정말로 처음이었다네. 자네 정도라면 분명 시험이란 그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관문에 지나지 않겠는가? 너무 긴장하지만 않으면 수월하게 급제를 할 수가 있을 거니 몸조심히 다녀오시게 이 친구야. 말씀 감사합니다요, 스승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제가 과거에 급제를 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요. 그리하여 이튿날 덕팔이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나섰고 며칠의 시간에 걸쳐 걸은 끝에 마침내 과거 시험장에 도착을 하였지요. 평소라면 사서오경도 달달 외울 정도의 덕팔이었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더니 아무런 생각도 안 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메, 평소에는 자다가도 생각이 나는 그런 내용인디 이것이 무슨 일이다냐? 분명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인 것 같은디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구만 참말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과거 시험에 도전을 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적어내지 못한 채 보기 좋게 낙방을 하고 시리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온 덕팔. 그의 낙방 소식은 마을 사람 모두를 놀라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덕팔이 이 친구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가 낙방이라니. 시험 볼 때 어디 몸이라도 아팠던 겐가 자네? 스승님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과거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고 보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런 생각도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허허 그래 아무리 덕팔이 자네라도 긴장을 하기는 하나 보구만. 사람이란 게 중요한 것이 걸려있는 데다가 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렇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하지.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아마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괜찮아질 거라네. 그렇구만요. 역시 처음 도전으로 과거에 급제하려는 것이 저도 모르게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했나 봅니다요. 말씀 감사합니다요, 스승님. 덕팔이는 스승님의 말에 위안을 얻고 다시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글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가 되어 다시 한양으로 가 과거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마주한 덕팔이 오메. 작년에야 내가 좀 긴장을 해서 그런 줄 알았더만 올해도 이러는 것을 보니 이것이 내가 문제였구만 내가. 덕팔이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 긴장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으나 두 번째 시험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자 이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평생을 과거 시험만을 바라보며 노력을 했던 덕팔이었기에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는 법. 그 뒤로도 계속해서 과거 시험에 매달린 덕팔이는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을 공부를 하느라 절반 이상 탕진을 하게 되어버렸지요. 덕팔이 자네, 그 올해에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갈 생각인가? 스승님 오셨습니까요? 제가 평생 해온 것이 과거 시험 공부밖에 없는데 그래도 올해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자네, 그 정도면 많이 애쓴 것을 내 모르는 것이 아닌데 말이요. 올해에도 과거 시험을 보게 되면 벌써 10년의 세월을 공부만 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인데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그만 마음을 접고 다른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스승님, 그래도 저희 집안이 대대로 양반 가문이고 오래전 조상님부터 저희 선친까지 전부 다 과거에 급제를 했는디 제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조상님들 볼 면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자네가 혼기도 이미 꽉 찼는디 이러다 아끼는 제자가 관직이고 뭐고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까지 날리고 평생 장가도 못 갈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 그러는구만. 그러지 말고 자네의 학식은 이미 마을에서도 정평이 나 있으니 차라리 내 뒤를 이어 후진을 양성하는데 힘을 써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은 참말로 감사한디 말입니다. 제가 스승님 말씀대로 올해로 과거도전 10년 차인데
이왕 그래도 올해까지는 한번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요, 스승님. 그래, 알았네. 자네 뜻이 그렇다면 거 일단은 공부에 집중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함세. 덕팔이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과거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시험에 임한 덕팔이는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지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름없이 덕팔이는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낙방을 한 채 시험장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인자. 진짜로 끝이구만 끝. 내가 시험장만 가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 하늘이 나에게 관직을 허락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구만. 덕팔이는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스승님이나 마을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었기에 그는 일단 10년 동안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묵고 가는 주막에 들렀습니다. 덕팔이는 10년의 세월 동안 같은 주막을 다니다 보니 어느새 주막집 주인과 그의 딸 춘심이 역시 그의 사정을 알고 언젠가부터 그의 소식을 기다리곤 했지요. 선비님 오셨구만요. 그래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올해라고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있겠냐? 아주 시험장에만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이것이 무슨 병이지 싶구만. 아이고 선비님. 선비님께서 우리 집을 왕래하신 지도 벌써 10년이나 되었는디. 인생이 어디 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른 것을 찾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서러워서 그러제 서러워서. 아 모르는 문제면 이렇게 매달리지도 않을 건디. 10년 내내 버젓이 아는 문제를 마주하면서도 그놈의 과거 시험장만 들어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뭐 어찌되었든 춘심이 네가 그리 말하지 않더라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고 왔구만. 웜에 그럼 선비님. 우리 주막에 오시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훈장질이나 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그러면 한양에 올 일이 없으니 자연히 그리 되지 않겠냐잉. 덕팔은 그저 시리에 빠진 채 주막의 방에 들어박혀 조용히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대화 상대도 없이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술 기운에 그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방 안에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하더니 술상 맞은편에 한 노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덕팔이 이 친구야. 나도 한 잔만 주시게. 웜에. 어르신은 뉘십니까요? 그나저나 문 여는 소리도 안 들렸는디 어떻게 여기에 오신 겁니까요? 자네가 보기에 내가 누구 같은가? 나는 말일세 이 지방을 지키고 있는 신령인디. 몇 년 전부터 자꾸 이 마을 당산나무에다가 물을 떠놓고 매일 밤 자네의 과거 합격을 빌어대니 내 이렇게 자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한 번도 신령님께 뭘 빌어본 적이 없는디 도대체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요? 아무리 내가 신령이라고는 해도 내 입으로 말을 하긴 그렇고 그나저나 자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만. 덕팔이 자네 곧 말일세 특별 시험이 있을 터이니 자네 이 주막에 조금만 더 머무는 것이 어떤가? 특별 시험 말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장만 가면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올 것이 뻔한디 이번이라고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신령님. 그러니 내가 일이 나타났지 않았겠는가? 이번 시험의 정답은 말일세 갈매기 구이니 그저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것만 기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네. 웜에 그것이 참말입니까? 신령님? 신령님? 정신을 차려보니 술상을 마주 앉았던 신령님은 안개와 함께 바람같이 사라졌고 덕팔이는 자신이 꿈을 꿨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간밤에 꾼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잠에서 깬 덕팔이는 그것이 정말 그저 꿈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이었는지 분간이 제대로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막집 딸 춘심이에게 어젯밤 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어찌된 일인지 춘심이는 덕팔이의 꿈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얼굴에 마치 단풍이 앉은 듯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거춘심이 처자? 그런데 갑자기 우째 얼굴이 그렇게 삘개진단가? 어디 그 몸에서 열이라도 나는 것이요? 이런 일이 참말로 생길지는 몰랐는디. 다름 아니라 거한 3년 전부터 매일같이 우리 동네 당산나무에서 선비님의 합격을 기원했던 것이 저였구만요. 뭐시라? 춘심이 처자가 그랬단 말이요? 지가 어렸을 적부터 선비님을 봐왔는디 매번 시험에 낙방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덕지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에 끌리게 되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선비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구만요.
선비님께서 합격을 하시면 다시는 못 볼 줄 알지만서도 그래도 사람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었음 하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이고 나는 여태껏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디 우리 스승님이나 춘심이 처자나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려 내가 책만 보면서 사느라 세상을 보지는 못했구만. 참으로 고맙네 춘심이 처자. 내 어떻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참말로. 뭐 진짜로 감사하시면 말로 그러지 말고 행동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웜에 뭐시라고라? 여태까지 그저 주막집 딸이라고 생각했던 춘심이가 그날따라 여인으로 보이는 덕팔이. 덕팔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인과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산신령님의 말대로 덕팔이 주막에 머무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정말로 인원 공석으로 인한 특별시험 공고가 올라왔고 그 소식은 덕팔이 머물고 있는 주막에도 전해졌지요. 춘심아 신령님 말씀대로 진짜 시험이 열리기는 열리는구만. 내가 이번에는 진짜로 합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이렇게 신령님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건디 이번에는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덕팔씨? 저도 덕팔씨를 오랫동안 봐왔던 만큼 드디어 덕팔씨의 길고 긴 싸움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 기쁘기 그지 없구만이요. 그 순간 덕팔이는 자신의 일인양 기뻐해주는 춘심이의 얼굴에서 희미한 불안감 역시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춘심아, 내가 합격을 하게 되면 말이다. 내 제일 먼저 너를 부인으로 맞이하러 이 주막에 다시 들를 테니 너는 그리 알고 여기서 차분히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디. 네 어떻게 생각하냐이? 덕팔씨, 저 같은 주막집 녀식이 어찌 대대로 양반 가문을 지낸 덕팔씨의 부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몇 년 동안 그저 바라만 봤던 덕팔씨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것만으로도 족합니다요. 하이고 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이? 막말로 내가 이렇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춘심이 네가 몇 년 동안 신령님께 빌어준 덕분인디. 이런 마당에 네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너를 찾지 않는다면 내 선비된 자로서 어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 덕팔씨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람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저 몸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덕팔이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치러지는 특별 시험답게 시험의 과정은 매우 간단하였는데요. 시험의 응시자는 해가 지기 전까지 시험에 참가해서 시험관이 보여주는 한자의 뜻을 맞추는 간단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자는 일상생활에 잘 쓰이지 않고 매우 생소했기에 누구도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니 어느덧 덕팔이의 차례가 다가왔는데요. 자, 이자가 무슨 뜻의 글자인지 알아보시겠소? 거시기 그러니까 이 글자가 말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갈매기 구라는 단어만 되새김질을 하며 시험장에 들어간 덕팔이었지만 막상 자신의 차례가 오니 이번에도 역시 저주에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지요. 안 된다 이것이 신령님까지 나와서 도와주신 기회인디. 뭐라도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물러갈 수는 없구만. 이 글자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똑딱이 구입니다요. 덕팔이는 시험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이전처럼 생생하게 꿈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제서야 그 한자가 갈매기 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생각과 동시에 몇 년이나 자신을 위해 신령님께 빌어준 춘심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주체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엠병 안 되는 놈은 진짜로 주둥이에 밥을 떠 먹여줘도 굶어 죽는다고. 하이고 춘심이한테 그렇게 약속까지 해놨는디 이 꼬라지로 주막으로 도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인자 참말로 어째야 쓰냐이. 얼마나 길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한 남성이 슬픔에 빠져 있는 덕팔이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거시기 말 좀 묻겠습니다, 선비님. 제가 진수라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당최 길을 몰라놔서 그러는데 혹시 길을 알고 계실까요잉? 하이고 이번 시험이 해가 질 때까지라고 했는디 참말로 역가정 와서 시험도 못 보고 가게 생겼구만. 시험장은 여 앞으로 길 따라 쭉 가기만 하면 되구만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놓으니까 지금 가면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시란께요. 그나저나 나이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이번이 처음 시험이요? 집에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다 보니께 내 그래도 시험 한번 봐보는 것이 평생의 원이라 이참에 무리를 해서라도 한양으로 왔구만이라. 그런 사정이 있었구마이. 거마려 시험장에 가면 시험관이 한자의 뜻을 물어볼 텐디
그 뜻이 갈매기라 갈매기 구라고 대답을 하면 될 것이요. 나는 멍청하게도 그 갈매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똑딱이 구라고 말을 했구만요. 웜에 그런 귀한 정보를 갖다가 생전 처음 보는 나 같은 사람한테 알려줘도 되는 겁니까요? 내 벌써 10년 차 과거를 보는 것이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다가 또 낙방을 하는 것인디 당신을 보니 곧 처음 과거 시험 봤을 때가 생각이 나 알려주는 것이구만요.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말을 한 자리라도 나눈 이상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덕에 다른 사람이 합격에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의미 있는 일 아니겠소? 아이고, 선비님. 지가 뭐라고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이렇게 제가 도움을 받아 놓았으니 저도 그럼 술이라도 대접 안 할 수가 없제라. 선비님 급한 일이 없으시면 시험장 앞에서 제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내 뭐 갈 데도 마땅히 없고 할 일도 없으니 그럽시다 그럼. 생전 처음 보는 덕팔의 도움으로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한 진수는 덕팔이 알려준 대로 손쉽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자는 갈매기 구이구만요. 아이고 급하게 시험을 치르다 보니 오늘 한 명도 합격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가 했더만 그래도 자네가 처음으로 이자를 맞췄구만. 마침 이제 해도 져가는 것 같고 이걸로 오늘 시험은 마무리해야겠구만. 그런디 말입니다. 시험관님 저 글자가 우리 지역에서는 갈매기를 똑딱이라고 불러서 똑딱이 구라고도 합니다요. 똑딱이라고? 그거 참 재밌는 말이구만. 근데 어째 똑딱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은디? 내가 그것을 어디에서 들었더라? 웜에 가만 보니까 아까 이것을 똑딱이 구라고 한 사람이 분명 있었는디. 덕팔이라는 선비였나? 그럼 그 사람도 정답을 말한 것이었구만.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와서 어디서 찾는다냐잉? 그 선비님이라면 제가 어디 계시는지 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진수의 재치 있는 대답 덕분에 결국에는 덕팔이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2등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덕팔이는 마침내 길고 긴 시간 동안 시달렸던 과거 시험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덕팔이는 합격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곧장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춘심아, 아니 이제 인자 부인이라고 불러야겠구만. 내가 말이다. 너랑 했던 약속을 지키러 이렇게 왔구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덕팔이는 춘심이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우연같이 발생한 일 같지만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마음을 쓸 수 있는 덕팔이의 인성과 마음의 크기가 결국 과거 시험 합격과 춘심이라는 두 개의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요? 옛말에 자리이타라고 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 자가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남을 돕는 행위가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바쁜 일상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